장기적인 가격 상승 추세를 뜻하는 슈퍼사이클. 이 슈퍼사이클이 과거 원유 시장에도 2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엇박자로 탄생하는 이 슈퍼사이클이 과거 원유 시장에 어떻게 등장했고 유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1970년대입니다. 이때 전 세계적으로 전후 재건이 마무리되고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원유 수요가 급증하던 때인데요. 이로 인해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원유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일부 산유국에서 조금만 생산을 줄여도 바로 에너지 공백이 나타나고 이러한 여건이 아랍의 석유 무기화를 가능하게 하면서 오일 쇼크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또 1970년대 초반 유가가 배럴당 $3 수준이었는데 이후 10년 내내 꾸준히 오르면서 1970년대 후반 $30 이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1970년대는 원유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던 전형적인 슈퍼사이클 시기였습니다. 또 한 번의 슈퍼사이클은 2000년경에 찾아옵니다. 이때 슈퍼사이클을 이끈 주인공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연평균 10%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구가하면서 원유 소비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브릭스라 불리는 신흥공업국들의 역할도 있었지만 중국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요가 10년 동안 2배로 늘어나면서 유가는 2000년경 배럴당 $20 수준에서 2008년 여름에는 $150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슈퍼사이클의 공통점은 공급의 변화보다는 소비의 변화, 즉 1970년대의 서구와 2000년대의 중국의 원유 소비 급증이 원인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원유의 슈퍼사이클은 가능할까요? 과거 두 차례 슈퍼사이클은 수요가 공급보다 큰 시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의 석유 시장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공급 능력이 수요를 앞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상 2014년부터 공급 과잉의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공급 과잉을 저지하기 위해 감산이라는 키워드가 유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등장했고 이후 유가는 감산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러시아 등의 산유국이 감산 정책에 참여하면서 주요 산유국이 최대 생산 능력 이하로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처럼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원유 소비도 2020년에 연간 소비량이 전년 대비 약 9% 정도 감소했습니다. 물량으로 따지면 약 900만 배럴 정도 감소한 것인데요. 올해 코로나19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감소한 900만 배럴이 전부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항공유 수요가 아직 회복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년에 2019년의 원유 소비 수준을 회복한다면 이때는 원유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지난 2015년 이후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유전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상류 부문의 투자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그렇지 않아도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투자를 줄이게 했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의 새로운 유전 개발 투자는 2014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투자 지출은 반드시 생산 능력 감소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수급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2022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줄어든 투자와 늘어날 소비는 다시 한번 원유의 다른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는 세계가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원유 소비가 2019년 수준인 하루 1억 배럴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올해는 그것이 나타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다음에 나타나는 원유의 슈퍼사이클은 과거처럼 새로운 유전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다음의 슈퍼사이클은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